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 특징. 가끔 와서 잠깐 비가 내리는 사막처럼 받은 사랑이 적어도 그 기억은 마음 깊이 오래 남아요. 겨울이 길면 길수록 봄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죠. 마음도 그래요. 기다림 끝에 오는 따스함이 더 소중해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에 해당이 되신다면 한 가지만 명심해 주세요. 그때 많이 외로웠다면 자신의 감정을 보듬어 주세요.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의 감정이 해소가 되면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으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눈치를 많이 본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과도하게 눈치를 봅니다. 이러면 당사자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라서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눈치를 볼까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우리 중 일부는 자신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해요. 이런 불확실함은 우리를 남의 눈치를 보게 만들죠.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일까?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심리학에서 이런 걸 타인 지향적 자기 의식이라고 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면서 자기 행동을 너무 조절하려고 하죠. 이게 사실은 친구 사이든 일터에서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되기도 해요. 특히 사랑이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에겐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또 눈치를 많이 보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주변 사람들 반응에 신경 쓰게 되고 그게 때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자신감도 조금씩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잘 알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타인의 의견에 너무 의존하지 않게 되죠. 이 과정에서 심리 상담을 받거나 명상 같은 자기 성찰 활동을 해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이 모든 건 사실은 우리가 서로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답니다. 흙 속 깊은 곳에 있는 씨앗도 결국은 햇빛을 향해 자라나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빛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강한 바위도 부드러운 물에 의해 모양이 바뀌어요. 부드러움이 때론 큰 힘보다 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람을 기계적으로 대하거나 어떻게 대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결혼 상대로는 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걸 보면서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는데 그런 경험이 부족하면 커서도 사랑을 말로 표현하기가 서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는 게 무섭다고 느껴요. 내가 마음을 열면 상처받을까 하고 걱정이 많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의심을 많이 해요.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걸 극복할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표현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깊게 이야기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런 관계들은
우리가 더 편안하게 감정을 나누고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줘요.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점점 나아질 거예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자신과 타인에게 사랑을 더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진짜 원하는 사랑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같은 과정을 겪으며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더 강해지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별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 빛나요. 우리 삶도 어려움 속에서 빛나는 순간이 있어요. 얕은 물에서 시작해도 강이 깊어지듯 시작이 겸손해도 결과는 웅장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상대에게 집착하고 애정을 바란다. 이 경우는 잘못된 쪽으로 발전한 경우인데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애정을 바라는 경우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우리 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많이 의존하거나 누군가의 사랑을 엄청 갈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하고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먼저, 왜 이런 집착이나 갈망이 생기는지 살펴볼게요.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내가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고 자주 의심하게 돼요. 이런 불확실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애정이나 확신을 찾게 만들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애착 이론으로 설명해요. 안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자라서도 불안정한 애착 패턴을 보여 다른 사람에게 과하게 의존하거나 애정을 지나치게 바라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집착이나 과한 애정 요구는 관계에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너무 압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균형을 잃게 되죠. 자기 행복을 오롯이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건 결국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와 사랑받을 자격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찾아야 해요. 이 과정에서 심리치료나 명상, 자기 성찰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결국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건 우리 모두가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야 할 주제예요. 이런 경험은 우리가 성장하고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며 사랑을 나누는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자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험한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듯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센 바람은 나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강해질 수 있답니다. 네 번째로, 자주 우울해한다. 사랑을 잘 못 받아서 우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정결핍의 일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을 때 우리 중 일부는 자주 우울해질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마음속에 따뜻한 햇살이 부족해서 세상이 좀 더 어둡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외로워지는 거죠. 친구들이나 가족과 어울릴 때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의심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마치 누군가에게 손을 뻗었다가 매번 빈손으로 돌아오는 기분이랄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지기 쉬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위해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요가나 명상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좋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도와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은 모두 혼자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변화는 분명 가능하고 이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가져다 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사랑 속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어요. 비 온 뒤에 땅이 내는 향기처럼 어려움을 겪고 나면 우리에게도 강인함이 남아요. 높은 산을 오르려면 낮은 골짜기를 지나야 해요. 삶도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선 낮은 곳을 거쳐가야 해요. 다섯 번째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사랑을 받지 못해 세상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날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마음속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왜 이런 피해의식이 생기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해라거나 세상이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아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은 마치 안경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요. 그래서 사소한 일도 나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꽤 커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항상 남 탓으로 돌리게 되고,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스스로 성장할 기회도 놓치게 되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요. 심리치료 같은 걸 통해 마음속 깊은 이유를 알아가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도 중요해요. 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매일 하는 작은 긍정적인 실천. 예를 들어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우리 마음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 생긴 피해의식은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예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어요. 바다에 떨어진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듯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가장 단단한 돌도 물방울에 의해 닳아요. 인내와 시간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사랑을 충분히 못 받고 자랐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나 남한테 너무 의존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어려움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것이 이 여정에서 아주 중요해요. 사실, 변화는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시작돼요.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해 나갈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명상이나 치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 우리는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각자가 진정한 사랑과 자기 존중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 해도 그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결코 장애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한다면 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가치를 알고 서로를 지지하며 꿈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멋진 여정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 특징. 가끔 와서 잠깐 비가 내리는 사막처럼 받은 사랑이 적어도 그 기억은 마음 깊이 오래 남아요. 겨울이 길면 길수록 봄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죠. 마음도 그래요. 기다림 끝에 오는 따스함이 더 소중해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에 해당이 되신다면 한 가지만 명심해 주세요. 그때 많이 외로웠다면 자신의 감정을 보듬어 주세요.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의 감정이 해소가 되면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으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눈치를 많이 본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과도하게 눈치를 봅니다. 이러면 당사자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라서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눈치를 볼까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우리 중 일부는 자신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해요. 이런 불확실함은 우리를 남의 눈치를 보게 만들죠.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일까?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심리학에서 이런 걸 타인 지향적 자기의식이라고 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면서 자기 행동을 너무 조절하려고 하죠. 이게 사실은 친구 사이든 일터에서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되기도 해요. 특히 사랑이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에겐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또 눈치를 많이 보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주변 사람들 반응에 신경 쓰게 되고 그게 때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자신감도 조금씩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잘 알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타인의 의견에 너무 의존하지 않게 되죠. 이 과정에서 심리 상담을 받거나 명상 같은 자기 성찰 활동을 해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이 모든 건 사실은 우리가 서로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답니다. 흙 속 깊은 곳에 있는 씨앗도 결국은 햇빛을 향해 자라나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빛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강한 바위도 부드러운 물에 의해 모양이 바뀌어요. 부드러움이 때론 큰 힘보다 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람을 기계적으로 대하거나 어떻게 대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결혼 상대로는 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걸 보면서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는데 그런 경험이 부족하면 커서도 사랑을 말로 표현하기가 서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는 게 무섭다고 느껴요. 내가 마음을 열면 상처받을까 하고 걱정이 많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의심을 많이 해요.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걸 극복할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표현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깊게 이야기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런 관계들은 우리가 더 편안하게 감정을 나누고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줘요.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점점 나아질 거예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자신과 타인에게 사랑을 더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진짜 원하는 사랑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같은 과정을 겪으며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더 강해지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별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 빛나요. 우리 삶도 어려움 속에서 빛나는 순간이 있어요. 얕은 물에서 시작해도 강이 깊어지듯 시작이 겸손해도 결과는 웅장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상대에게 집착하고 애정을 바란다. 이 경우는 잘못된 쪽으로 발전한 경우인데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애정을 바라는 경우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우리 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많이 의존하거나 누군가의 사랑을 엄청 갈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하고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먼저 왜 이런 집착이나 갈망이 생기는지 살펴볼게요.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내가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고 자주 의심하게 돼요. 이런 불확실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애정이나 확신을 찾게 만들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애착 이론으로 설명해요. 안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자라서도 불안정한 애착 패턴을 보여 다른 사람에게 과하게 의존하거나 애정을 지나치게 바라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집착이나 과한 애정 요구는 관계에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너무 압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균형을 잃게 되죠. 자기 행복을 오롯이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건 결국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와 사랑받을 자격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찾아야 해요. 이 과정에서 심리치료나 명상, 자기 성찰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결국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건 우리 모두가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야 할 주제예요. 이런 경험은 우리가 성장하고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며 사랑을 나누는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자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험한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듯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센 바람은 나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강해질 수 있답니다. 네 번째로 자주 우울해한다. 사랑을 잘 못 받아서 우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정결핍의 일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을 때 우리 중 일부는 자주 우울해질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마음속에 따뜻한 햇살이 부족해서 세상이 좀 더 어둡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외로워지는 거죠. 친구들이나 가족과 어울릴 때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의심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마치 누군가에게 손을 뻗었다가 매번 빈손으로 돌아오는 기분이랄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지기 쉬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위해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요가나 명상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좋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도와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은 모두 혼자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변화는 분명 가능하고 이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가져다 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사랑 속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어요. 비 온 뒤에 땅이 내는 향기처럼 어려움을 겪고 나면 우리에게도 강인함이 남아요. 높은 산을 오르려면 낮은 골짜기를 지나야 해요. 삶도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선 낮은 곳을 거쳐가야 해요. 다섯 번째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사랑을 받지 못해 세상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날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마음속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왜 이런 피해의식이 생기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해라거나 세상이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아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은 마치 안경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요. 그래서 사소한 일도 나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꽤 커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항상 남 탓으로 돌리게 되고,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스스로 성장할 기회도 놓치게 되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요. 심리치료 같은 걸 통해 마음속 깊은 이유를 알아가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도 중요해요. 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매일 하는 작은 긍정적인 실천. 예를 들어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우리 마음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 생긴 피해의식은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예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어요. 바다에 떨어진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듯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가장 단단한 돌도 물방울에 의해 닳아요. 인내와 시간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사랑을 충분히 못 받고 자랐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나 남한테 너무 의존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어려움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것이 이 여정에서 아주 중요해요. 사실 변화는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시작돼요.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해 나갈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명상이나 치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 우리는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각자가 진정한 사랑과 자기 존중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 해도 그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결코 장애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한다면 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가치를 알고 서로를 지지하며 꿈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멋진 여정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 특징. 가끔 와서 잠깐 비가 내리는 사막처럼 받은 사랑이 적어도 그 기억은 마음 깊이 오래 남아요. 겨울이 길면 길수록 봄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죠. 마음도 그래요. 기다림 끝에 오는 따스함이 더 소중해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에 해당이 되신다면 한 가지만 명심해 주세요. 그때 많이 외로웠다면 자신의 감정을 보듬어 주세요.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의 감정이 해소가 되면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으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눈치를 많이 본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과도하게 눈치를 봅니다. 이러면 당사자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라서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눈치를 볼까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우리 중 일부는 자신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해요. 이런 불확실함은 우리를 남의 눈치를 보게 만들죠.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일까?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심리학에서 이런 걸 타인 지향적 자기 의식이라고 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면서 자기 행동을 너무 조절하려고 하죠. 이게 사실은 친구 사이든 일터에서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되기도 해요. 특히 사랑이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에겐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또 눈치를 많이 보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주변 사람들 반응에 신경 쓰게 되고 그게 때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자신감도 조금씩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잘 알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타인의 의견에 너무 의존하지 않게 되죠. 이 과정에서 심리 상담을 받거나 명상 같은 자기 성찰 활동을 해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이 모든 건 사실은 우리가 서로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답니다. 흙 속 깊은 곳에 있는 씨앗도 결국은 햇빛을 향해 자라나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빛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강한 바위도 부드러운 물에 의해 모양이 바뀌어요. 부드러움이 때론 큰 힘보다 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람을 기계적으로 대하거나 어떻게 대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결혼 상대로는 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걸 보면서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는데 그런 경험이 부족하면 커서도 사랑을 말로 표현하기가 서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는 게 무섭다고 느껴요. 내가 마음을 열면 상처받을까 하고 걱정이 많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의심을 많이 해요.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걸 극복할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표현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깊게 이야기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런 관계들은 우리가 더 편안하게 감정을 나누고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줘요.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점점 나아질 거예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자신과 타인에게 사랑을 더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진짜 원하는 사랑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같은 과정을 겪으며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더 강해지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별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 빛나요. 우리 삶도 어려움 속에서 빛나는 순간이 있어요. 얕은 물에서 시작해도 강이 깊어지듯 시작이 겸손해도 결과는 웅장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상대에게 집착하고 애정을 바란다. 이 경우는 잘못된 쪽으로 발전한 경우인데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애정을 바라는 경우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우리 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많이 의존하거나 누군가의 사랑을 엄청 갈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하고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먼저, 왜 이런 집착이나 갈망이 생기는지 살펴볼게요.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내가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고 자주 의심하게 돼요. 이런 불확실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애정이나 확신을 찾게 만들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애착 이론으로 설명해요. 안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자라서도 불안정한 애착 패턴을 보여 다른 사람에게 과하게 의존하거나 애정을 지나치게 바라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집착이나 과한 애정 요구는 관계에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너무 압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균형을 잃게 되죠. 자기 행복을 오롯이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건 결국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와 사랑받을 자격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찾아야 해요. 이 과정에서 심리치료나 명상, 자기 성찰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결국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건 우리 모두가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야 할 주제예요. 이런 경험은 우리가 성장하고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며 사랑을 나누는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자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험한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듯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센 바람은 나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강해질 수 있답니다. 네 번째로, 자주 우울해한다. 사랑을 잘 못 받아서 우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정결핍의 일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을 때 우리 중 일부는 자주 우울해질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마음속에 따뜻한 햇살이 부족해서 세상이 좀 더 어둡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외로워지는 거죠. 친구들이나 가족과 어울릴 때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의심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마치 누군가에게 손을 뻗었다가
매번 빈손으로 돌아오는 기분이랄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지기 쉬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위해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요가나 명상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좋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도와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은 모두 혼자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변화는 분명 가능하고 이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가져다 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사랑 속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어요. 비 온 뒤에 땅이 내는 향기처럼 어려움을 겪고 나면 우리에게도 강인함이 남아요. 높은 산을 오르려면 낮은 골짜기를 지나야 해요. 삶도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선 낮은 곳을 거쳐가야 해요. 다섯 번째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사랑을 받지 못해 세상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날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마음속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왜 이런 피해의식이 생기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해라거나 세상이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아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은 마치 안경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요. 그래서 사소한 일도 나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꽤 커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항상 남 탓으로 돌리게 되고,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스스로 성장할 기회도 놓치게 되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요. 심리치료 같은 걸 통해 마음속 깊은 이유를 알아가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도 중요해요. 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매일 하는 작은 긍정적인 실천. 예를 들어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우리 마음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 생긴 피해의식은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예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어요. 바다에 떨어진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듯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가장 단단한 돌도 물방울에 의해 닳아요. 인내와 시간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사랑을 충분히 못 받고 자랐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나 남한테 너무 의존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어려움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것이 이 여정에서 아주 중요해요. 사실 변화는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시작돼요.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해 나갈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명상이나 치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 우리는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각자가 진정한 사랑과 자기 존중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 해도 그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결코 장애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한다면 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가치를 알고 서로를 지지하며 꿈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멋진 여정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